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유학 준비 중에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평생 공부에 관심도 욕심도 없었던 제가 팔자에도 없는 공부를 하겠다며 미국 유학 준비를 하자 가족들이 제 유학은 허공에 돈을 날리는 짓이라며 저를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지인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진짜 목적은 공부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도피랍니다. 지금 몇 년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에 저는 이곳을 떠나 도망을 가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하고 저를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의 전 남편인데요. 전 남편이 저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27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로펌 승무직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20살 중반까지 부모님의 지원으로 놀기만 하다가 후반에 접어들기 전 정신을 조금 차려 취업 준비를 하고 27살에 첫 직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첫 직장에 들어간 것도 신기했고 제가 살면서 크게 만날 일이 없었던 변호사들을 매일 만나며 일을 하는 것도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한 첫 로펌 회사에서의 저의 담당 변호사는 바로 저의 남편이었고 남편과 저는 그곳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랑씨, 제가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랑씨가 체크 안 해서 결국엔 변호사님이 직접 처리하셨다는데 왜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무장님 괜찮습니다. 아랑씨 너무 혼내지 마세요. 아랑씨 승무원이란 지 아직 3달밖에 안 됐다면서요. 한상 실수해야 되니까 좋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랑씨,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니까 실수했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저의 담당 변호사였던 남편은 저의 실수도 잘 감싸주었고 매너도 너무나 좋은 멋진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저보다 10살 넘게 많았지만 이런 남자를 만난다면 성숙하고 멋진 연애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남몰래 하기도 했었죠. 아랑씨, 집 가는 방향이 우리 집이랑 겹치던데 제가 가는 길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제 차 타고 갈래요? 가는 길에 시간 괜찮으면 저녁 식사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죠? 변호사님 요즘 바쁘신 걸로 아는데 오늘은 바로 퇴근이 가능하세요? 저야 변호사님이랑 같이 퇴근하면 좋긴 하지만 괜히 저 때문에 변호사님 하실 일 못하고 퇴근하시는 걸까봐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왜 아랑씨 때문에 제 할 일을 미루고 퇴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랑씨랑 단 둘이서 대화도 나눠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제가 남몰래 남편을 흠모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도 눈치를 채신 건지 저에게 데이트 신청 아닌 데이트 신청을 자주 하셨습니다. 바쁜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데이트를 하던 저희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만난 지 1년째 되던 날 남편이 그간 저에게 숨겨온 비밀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나는 아랑이가 나랑 몇 개월 만나다가 나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먼저 헤어지자고 할까봐 말을 안 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랑이한테 사실대로 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근데 나 지금 너랑 결혼할 생각으로 큰맘 먹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왜 이제 말했냐고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무슨 말 하시려고 그래요? 화 안 낼 테니까 말해주세요. 근데 설마 이혼을 2번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 하시려는 건 아니죠?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기 전부터 남편이 이혼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중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려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13살이나 많고 이혼남이라는 두 사실만 해도 저에게 넘기 힘든 산이었는데 여기서 비밀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저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남편과의 만남을 더 심하게 반대할 것 같아 두려웠죠. 아랑아,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나한테 10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 솔직히 너한테 숨길 수 있다면 끝까지 숨기고 싶었지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면 너도 알아야 되는 사실이니까 고백하는 거야.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 아랑아. 아니, 그걸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한테 확신이 없으셔서 말 안 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말은 해주셨어야죠. 미안해. 네가 알면 나한테 도망가 버릴까봐 너 놓치기 싫어서 말 못한 거였어. 나도 참 염치 없는 사람이지?
근데 아랑이 네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널 넣어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나 떠난다고 해도 나는 너 절대 원망 안 해. 제가 변호사님을 떠나게 왜 떠나요? 이깟 이유 때문에 변호사님이랑 헤어질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요. 제 마음은 변함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말해준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긴 했지만 저는 꼭 변호사님이랑 결혼할 거예요. 남편에게 10살이나 되는 딸이 있다는 사실이 심하게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많은 걸 극복하고 남편과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을 목전에 앞두고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딸이 있다는 걸 극복하면서 우리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증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김아랑, 내가 너 애딸이 이혼남 만나려고 그런 일 하라고 한 줄 알아? 정신 차리고 돈벌이 좀 해보라고 그 일 추천한 건데 넌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니? 엄마는 죽어도 너 그딴 남자랑 결혼하는 거 하나 못해주니까 2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라. 엄마, 우리 변호사님 비록 애까지 달린 이혼남에 나랑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나지만 그래도 엄청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만나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고. 거기다 우리 변호사님 엄청 부잣집이래. 아랑아, 너 돈 때문에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니? 세상에나 애 없고 이혼도 안 한 젊은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남자를 만나겠다는 거야.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너 사람들한테 돈 때문에 그 집에 팔려가려는 거라는 소리밖에 못 들어. 남들이 뭐라고 하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 우리 둘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나이는 많아도 키도 크고 잘생겨서 길거리 다니는 20, 30대 남자들보다 훨씬 멋있어.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남편과 저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를 하자 남편이 저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랑아, 나 더 이상 너 힘들게 못하겠다. 나는 너랑 헤어질 결심했으니까 이제 아랑이 너만 마음먹으면 돼. 나 말고 더 멋있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내가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변호사님까지 그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저는 변호사님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저를 포기하면 어떡하냐고요. 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널 놓아주는 거야. 아랑아, 나같이 못난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널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를 만나.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지 변호사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저랑 헤어질 생각하지 마세요. 제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이러다 남편과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친정 부모님의 허락 없이 남편과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아랑아, 너 엄마 말 듣고 후회한 적 있니? 너 이번에 엄마 말 안 듣고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세상에 엄마만큼 너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 너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려서 그런 거지. 조금만 지나면 이 결혼 후회하게 될 거야. 엄마, 나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변호사님만큼 돈 많고 능력 좋고 잘 나가는 남자 만난 적이 없어. 거기다 집안도 빵빵한데 나 변호사님한테 시집가면 평생 돈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고. 나이 많은 이혼남인 것까진 그렇다 치자. 그럼 그 애는 어떡할 건데? 이제 11살이 됐다면서 너 그 애를 네 자식처럼 키울 수 있니? 걔가 너를 엄마로 받아주기라도 한대? 나 변호사님 딸 내 자식처럼 키울 생각이야. 하면 되지 왜 못해? 꼭 내 배로 낳아서 내 딸이야? 나 변호사님이랑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마. 그리고 후회를 해도 내가 후회하지 엄마가 후회하는 거 아니잖아. 결국 부모님들은 저에게 두 발 두 손을 닫으셨고 그렇게 저는 29살에 11살에 딸을 얻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진작에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었기에 저희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고 나서 드디어 시댁에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 안 해봤니? 설마 시끄럽게 결혼식 올릴 생각은 아니겠지? 어머님, 오빠는 재혼이지만
저는 초혼이라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 만큼 시끄럽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크든 작든 결혼식은 안 된다. 재혼이 무슨 자랑이라고 결혼식을 올리니.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조용히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대놓고 결혼식을 올리면 우리 다미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자기 아빠 재혼하는 걸 친눈으로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희는 다미 생각도 안 해봤니? 남편이 아무리 재혼이라도 제가 초혼이니 결혼식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딸을 들먹이며 결혼식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살아온 아들인지 단번에 알겠다고 했지만 저는 시댁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대신 내가 신혼여행은 좋은 데로 보내줄 테니까 신혼여행은 다녀오도록 해. 세학이 너 가고 싶은 신혼여행지 있었니? 정말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 아니면 몰디브로 가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보내주신다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다미 데리고 가야 되는 거면 그리스가 좋을 것 같구나. 셋이서 잘 놀다 올 수 있도록 비용은 내가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 다미 여름방학하면 같이 다녀오도록 해라. 신혼여행에 남편의 딸을 데리고 가라는 시모의 말에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죠. 세학이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다미 데리고 가기 싫어서 그래? 너 다미한테 엄마가 되어준다고 했으면서 왜 내 앞에서 싫은 티를 내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신혼여행만큼은 오빠랑 저랑 둘이서 다녀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미랑 같이 여행 갈 게 많으니까 신혼여행은 오빠랑 저랑 둘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신혼여행에 다미 데리고 가서 네가 다미랑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다미랑 셋이 다녀와. 세양이 네가 다미랑 셋이 신혼여행 잘 다녀오면 내가 보상으로 외제차 하나 사줄 테니까 힘들어도 다미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거다. 시모는 가격이 1억이나 하는 외제차 카탈로그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입이 다물어지긴 하더군요. 저도 참 간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의 깜짝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양이 네가 우리 다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워주면 그 보답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줄 생각이니까 다미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도록 해봐. 나는 절대로 보상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어머니 아니니까 내가 약속 어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이 보상 같은 걸 주시지 않으셔도 다미를 제 친딸처럼 잘 키울 생각이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 힘들어도 꾹 참고 다미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모가 억소리 나는 외제차에 제 돈으로 평생 살 수도 없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내걸어 주시니 마음먹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엔 남편 딸에게 마음이 안 가더라도 잘해주는 척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니 남편의 딸을 정말 제 친딸처럼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담이 다음 주에 학부모 참관 수업 있는 거 알죠? 그날 갈 때 입을 옷 좀 사려고 하는데 당신 카드 좀 써도 될까요? 제가 그런 곳은 처음 가는 거라 담이 기죽지 않게 제대로 차려입고 가고 싶거든요. 그날 따로 갈 사람이 있어서 당신은 안 가도 돼. 그래도 쇼핑하고 싶으면 쇼핑해도 되니까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사와. 갈 사람이 있다뇨? 담이 엄마는 전데 누가 간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시겠대요? 담이 이모가 갈 거야. 담이 엄마 동생인데 내가 전처랑은 연락 안 해도 처제랑은 연락하고 있거든. 담이 때문에 완전히 연락을 끊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딸의 친이모가 저 대신 학부모 참관 수업에 간다는 말을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앞으로 제가 담이 키우기로 했으면 제가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아무리 담이 이모라고 해도 학교 행사는 담이 이모가 가고 집에서는 저랑 지내면 담이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늘 이렇게 해왔어. 이혼하기 전부터 담이 일은 담이 이모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야. 이것도 다 담이를 위한 일이니까 당신은 이번 일에선 빠져줬으면 좋겠어. 아니요? 앞으로 담이 관련한 일은 제가 다 할 거예요. 당신이랑 결혼하고부터는 담이 엄마는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담이 엄마 역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 갑자기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그래? 다미는 지금 네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 이상은 다미 이모한테 맡겨. 딸에게 관련된 일들을 죄다 친이모에게 맡기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꽤 자주 다투게 되었는데 그게 시모의 귀에 흘러 들어가게 된 건지 시모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담이 이모 때문에 담이 아빠랑 자주 싸운다고 이야기 들었다. 네가 담이한테 엄마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네가 참 대견하고 고맙게 느껴진다. 어머님은 제 마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오빠한테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오빠는 제 말이 귀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해요. 세아가 지금까지 담이 이모가 담이 엄마 대신 엄마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담이도 지 친엄마보다 자기 이모를 더 따르는데 내가 뭘 어떡하겠니? 담이가 조금만 더 크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네가 참고 기다려라. 시모가 말은 제 편인 것처럼 했지만 결국엔 시모도 남편 의견과 동의했습니다. 제가 크게 실망을 하자 시모가 저에게 서류 파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네가 많이 서운해할 걸 알고 내가 이걸 가져왔다. 전에 내가 너한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주기로 한 거 약속한 거 기억하지? 그걸 조금 미리 주려고 한다. 어머님,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운해하니까 저 달래려고 주시는 건가요? 그래, 그것도 있고 담이 아빠랑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지 말라고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우리 담이를 정말로 친딸처럼 생각해 주는 게 고마워서 미리 주고 싶다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 편에 드는 시모 때문에 서운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시모가 건넨 아파트 집 문서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그래 세아가? 이건 이거대로 미리 주고 담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네 앞으로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세아기 너한테 이것만 주고 끝낼 생각이 없어.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내가 세아기 너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 못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아주고 담이도 키워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세아기 너한테 더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어머님은 이미 저한테 과분하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게 오빠랑 싸우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오빠 믿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사람이 돈 앞에서 작아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아파트 하나를 손에 넣으니 시모와 남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시모에게 서울 소재의 아파트 하나를 넘겨받은 저는 그 후로는 남편이 뭘 하든 꼬투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딸의 친이모가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잦아졌습니다. 어린이날에 담이랑 담이 이모랑 놀이공원 갔다가 호텔에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으니까 당신 그날 친정 가든지 친구들이랑 놀든지 해. 내가 용돈 넉넉하게 주고 갈게. 당신도 같이 자고 오는 거예요? 담이만 이모랑 자고 당신은 그냥 오면 안 돼요? 당신까지 같이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방 따로 잡아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만 와버리면 담이가 속상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당신 생각해서라도 그냥 올까 했는데 담이 때문에 그럴 수가 없더라고. 마음 넓은 당신이 이해해줘. 어린이날 저 혼자 집에 두고 딸과 함께 딸 이모와 하룻밤만을 보내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명절 때도 남편은 저만 두고 딸을 데리고 딸 이모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보내야 하는 크리스마스 날에도 남편은 저만 두고 딸과 딸의 이모를 만나러 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번 크리스마스 날 친구들이랑 잡은 약속이 있어? 저한테 가정이 있는데 제가 왜 당신이랑 담이를 두고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약속을 잡겠어요? 저 그런 약속 없는데. 왜요? 당신 그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담이 이모랑 셋이서 보기로 했거든. 그래서 당신이 약속 없으면 약속 잡아도 된다고 말해주려던 거야. 시모가 저에게 준 게 있어서 웬만큼 참을 수 있는 건 다 참았는데 크리스마스 날까지 저를 버리고 딸의 이모와 셋이서 함께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담이한테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당신이랑 결혼한 저를 두고 담이 이모만 찾는 거예요? 설마 저를 담이 유모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너 화내는 거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담이 친엄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담이를 위해서 이모만 만난다는 건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줘? 딱 이래야 저도 참고 이해를 하죠. 명절날에도 저 버리고 담이 이모 만나러 가더니 크리스마스 날까지도 이러는 거 정말 너무하잖아요. 담이 이모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눈치를 봐서라도 적당히 해야죠. 저는 담이 이모가 학교 행사만 저 대신 참여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의 소중한 시간마저 뺏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자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외롭게 해서 미안한데 이게 다 담이를 위한 일이야. 이제 곧 담이도 사춘기라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담이 크면 이런 일도 이제 없을 거니까 당신이 몇 년만 참아줘. 그리고 담이 친엄마 만나는 것보다 담이 이모 만나는 게 당신한테도 낫잖아. 이러다 담이 엄마도 만나면 어떡해요. 갑자기 담이 엄마가 나타나서 담이 엄마 노릇하겠다고 저 밀어내면 어떡하냐고요. 담이 엄마 지금 캐나다 갔고 2번 다시는 담이 앞에 안 나타나겠다고 약속하고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속상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한데 담이를 위해서 우리 조금만 희생하자. 남편도 남편이지만 남편의 딸이 계속해서 자기 이모만 찾았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건 저인데 자꾸만 이모만 찾는 딸에게도 점점 서운해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이번 방학에 담이 이모가 담이 데리고 미국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 나도 일주일 정도 따라갔다 올 생각이니까 당신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저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당신 혼자 결정하고 통보할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담이 이모가 당신 아내인 줄 알겠어요. 너 또 시작이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건 다 담이를 위한 일이라고. 담이 이모가 영어를 못해서 가이드 겸 잠깐 같이 다녀오는 거니까 이딴 일에 화 좀 내지 마. 저는 당신이나 담이 때문에 너무 외로워요. 저는 그냥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다고요. 당신도 담이도 그 인문한 사람만 찾고 저는 안쪽에도 없잖아요. 담이는 그렇다 쳐도 당신은 내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일도 제가 알면 속상해할 거 당신도 알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냐고요. 제가 화를 낼 때마다 저를 달래주었던 남편이었지만 남편의 한계도 다다랐는지 남편이 그가 숨겼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너 나랑 결혼하면 이 정도로 힘들 줄 모르고 결혼한 거니? 나는 네가 이 정도는 감안하고 결혼하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내가 너보고 나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라고 했었잖아. 근데 안 가고 버틴 게 넌데 왜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아?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죠. 저는 오빠가 저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다고요. 솔직히 제가 힘든 게 담이 때문이 아니라 오빠 때문인 거잖아요. 힘들어도 참아. 힘들어도 참으라고. 솔직히 너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내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돈 때문에 담이한테 엄마 노릇하는 거면 왜 진짜로 담이한테 친엄마 노릇을 하려는 거냐고? 친엄마 노릇은 담이 이모가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내 돈으로 사치나 부리면서 살란 말이야. 쓸데없이 왜 담이한테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냐고? 담이도 그건 안 바라는 일이야. 당신은 그냥 나한테 아내 노릇만 하고 담이한테 그냥 좋은 이모 정도 노릇만 하는 걸로 해. 남편은 제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집을 나서버렸고 그날 너무 속상했던 저는 시모를 찾았습니다. 이런 속상한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시모라고 생각을 했었죠. 너는 또 나한테 모르고 싶어서 불만을 잔뜩 가지고 나를 찾아왔니? 담이 엄마는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지 돈 욕심을 부리진 않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돈 욕심을 낸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퍼줬는데도 아직도 모자라서 그러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속상한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한테는 할 수 없고 유일하게 어머님한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어머님한테 뭐라도 얻어내려고 찾아온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담이 아빠가 서운하게 해도 네가 좀 참아라.
네가 그것 정도는 내가 참아주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준 거잖니. 그리고 담이 아빠도 지 나름대로 많이 힘들 거니까 옆에서 너무 바가지 긁지 말라고. 나도 네 투정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더 이상 제 편이 없는 걸 알게 된 저는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어떻게든 제가 노력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제대로 각성을 한 저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고 남편의 딸에게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새엄마, 2주 뒤에 학교에 엄마가 와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이모 대신 새엄마가 가주시면 안 돼요? 왜? 이모가 그래 같이 못 가신대? 담이 부탁대로 새엄마가 가고 싶긴 한데 새엄마가 가려면 아빠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저는 앞으로 이모 대신 새엄마가 학교에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물어도 말 안 할 거예요. 다행히 남편은 딸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해줘서 그날부터 딸의 이모 대신 제가 학교에 가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딸의 이모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새엄마라며 학교에 가게 되니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와 딸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아 하며 기분 좋게 딸의 엄마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딸의 여름방학 중 어느 날이었는데 집으로 딸의 이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 담이 이모 되는 사람인데요. 담이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담이가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애가 아닌데 혹시 그쪽이 우리 담이 휴대폰 뺏으셨나요? 저 담이 물건에 손 안 대는데요. 그리고 제가 왜 담이 휴대폰을 뺏겠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혹시 담이한테 저 뭐 연락하지 말라고 시키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담이가 저한테 연락을 안 한 이유가 없었어요. 도대체 담이한테 뭐라고 했길래 담이가 제 연락을 무시하냐고요. 이모라는 사람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딸에게 이모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오해를 들으니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자 남편의 딸이 나서주었습니다. 이모, 그런 거 아니니까 새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공부하느라 바빠서 답장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모,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몰라? 이모 여기 왔다고 내가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담이야, 너 도대체 이모한테 왜 그래? 이모 너 없이 못 사는 거 담이니가 제일 잘 알잖아. 이모는 매일매일 담이 보고 싶어 하는데 담이가 이모 문자에 답장 안 하면 이모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담이야,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아빠랑 이모랑 셋이 해외여행 갈래? 이모가 아빠한테 말해볼게. 해외여행을 가자는 이모의 말에 남편의 딸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이제 제가 좋아진 만큼 제가 신경이 쓰이는 듯 했죠. 나 새엄마랑 같이 놀기로 해서 이번 방학엔 안 될 것 같아. 이모, 아빠 오기 전에 얼른 돌아가. 이모 여기 있는 걸 알면 아빠가 화낼 거야.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남편의 딸이 의젓하게 자신의 이모를 달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딸에게 고맙기도 하고 예뻐 보였던 저는 딸이 먹고 싶다는 간식을 꺼내 제 앞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담이야, 왜 그래? 아이스크림이 맛없어? 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온 건데 다른 걸로 꺼내줄까? 그게 아니라요. 새엄마, 우리 비밀 이야기 할까요? 제가 새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비밀 이야기라 서로 비밀 하나씩 주고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담이가 먼저 말해주면 새엄마도 비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빠랑 이모가 새엄마를 너무 심하게 속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엄마, 아까 방금 저희 집에 찾아왔던 이모 사실은 저 낳아준 친엄마예요. 남편은 딸의 말을 듣고 딸의 이모라고 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한 전처였구나. 전처면서 나에게는 딸의 이모라고 남편이 속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저는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친엄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새엄마 때문에 엄마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지냈었던 거야?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사실 우리 친엄마는 아빠의 처제였대요. 아빠의 원래 진짜 어머니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모였고 엄마는 이모 동생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형부인 아빠 사이에서 저를 가져서 저를 낳은 거래요. 그것 때문에 이모가 아빠랑 이혼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딸의 말을 이해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딸의 말을 이해하고 나서는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의 말에 의하면 딸이 이모라고 부르던 사람은 딸의 친엄마였고 딸의 친엄마는 남편의 처제였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제와 바람이 나서 지금의 딸을 낳은 것이었죠. 담이야, 새엄마한테 비밀 말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담이는 아빠랑 엄마가 새엄마만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구나. 네, 어렸을 땐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아빠가 처제인 우리 엄마랑 바람이 나서 저 낳은 거라는 게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까지 해서 새엄마를 속이는 것 같아서 양심에 찔렸어요. 딸은 저에게 눈물을 고이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딸의 양심 고백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사실을 모르고 남편과 딸의 친모에게 깜빡 속아서 바보처럼 살 뻔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바로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남편의 전처 이름에는 딸의 친모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푼수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었기에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담이 아빠가 처제랑 바람 피워서 담이 낳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동안 오빠가 담이 이모라면서 만났던 사람이 사실은 담이 친엄마라는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너 설마 사람 써서 우리 윤기 뒤조사한 거야? 아니면 담이 친엄마가 찾아오기라도 했어? 담이 친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온 날 담이가 저한테 모든 사실을 말해줬어요. 새엄마만 속이고 있는 게 양심에 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다 알고 왔으니까 어머님 더 이상 저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시모는 저희 손을 잡더니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세아가, 내가 진작에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담이 아빠랑 결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말을 차마 못한 거였다. 그래도 세아니 네가 이렇게 알기 전에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미리 말 못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이거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 아시죠? 오빠 저를 속이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저 원래 담이 친엄마 만나고 외박에 여행까지 다녀온 거 저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세아가, 너도 알겠지만 윤기 지금 투자받아서 로펌 회사 차리기로 했는데 여기서 네가 그 사실을 밝혀버리면 윤기 투자금 보고 다 날아가게 된다.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 자리 노리는 형제들이 너희 시아버지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윤기가 저러고 사는 거 알면 너희 시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지도 몰라. 윤기랑 너희 시아버지 있는 자리가 도덕성도 필요로 하는 자리라 이 사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돼. 남편이 처제와 바람이 나서 아이를 낳고 이혼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집안 자체가 흔들리게 되다 보니 시모가 저에게 한 번만 모른 척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아기, 네가 비밀로 해준다고 약속만 해주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마. 일단 오빠랑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빠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남편이 또 적반하장으로 나올까 그게 궁금했던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서라기보다는 이 일로 자기가 잃을 게 많다는 걸 판단한 남편의 현명한 대처였죠. 아랑아, 담이 엄마랑 있었던 일은 내가 술 먹고 취해서 한순간에 저지른 실수였지 내가 정말 처제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니었어. 그리고 나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 내 말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처제랑 그런 짓을 벌인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제랑 바람이 나서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랑아, 앞으로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담이 친엄마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날게. 그리고 평생 너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네가 모든 사실을 터뜨리면 나도 우리 아버지도 죽어. 이대로 내가 묻고 지나가게 되면 시댁에서도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남편의 말대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는데 그 사이에 딸의 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담이 이모가 아니라 담이 엄마라는 거 그쪽 다 알게 됐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들어보니까 담이가 다 폭로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쪽이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지금 저 찾아오시는 거, 지금 이 상황 더 난장판으로 만들자고 오신 것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담이 친엄마인 거 아셨으면 이제 그만 담이랑 담이 아빠 곁에서 꺼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버티고 있는 그 자리, 당신 자리 아니고 제 자리예요. 정말 미치셨어요? 담이 아빠랑 어머님은 지금 그쪽 담이랑 평생 못 보게 살게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내 자리가 당신 자리라뇨. 설령 제가 비켜준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 담이 아빠 옆에 못 서요. 형부 꼬셔서 딸까지 낳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담이도 그쪽 엄마라는 걸 부끄러워하던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담이 지금 사춘기라 그런 거고요. 담이도 아빠랑 저랑 셋이 바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담이 아빠 만난 게 훨씬 전부터 제가 먼저 알았고 제가 먼저 좋아했었다고요. 어쩌다 담이 아빠가 저희 언니랑 결혼했던 것뿐이지 담이 아빠랑 제가 평생의 인연이라고요. 제가 남편을 용서해주고 돈 때문에 참고 살려고 해도 딸의 친모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딸의 친모는 죽을 때까지 남편과 자신의 딸 주위를 맴돌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남편과 끝을 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저는 시와 합의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냥 10억으로 끝내는 걸로 할게요. 현금으로 10억 주시면 저 오빠한테 있었던 일 평생 묻고 살겠습니다. 정말 그거면 되니? 그거면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 모두 비밀로 해줄 수 있는 거야? 세아기 너 각서도 써줄 수 있는 거지? 네, 당연하죠. 그리고 저도 얼른 이 더러운 집구석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루도 빨리 그 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남편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난 후 위자료로 10억을 받고 남편과 합의 이혼 후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끝까지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남편의 딸과 헤어지는 건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나와서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 남편이 누군지 알 것도 아니니 무슨 상관이냐 싶어서 사연을 써서 보냅니다. 저는 더러운 남편과 남편 딸의 친모가 있는 이곳이 싫어서라도 미국 유학 후 2번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질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질려버렸습니다. 저의 아주 가까운 지인들 말고는 제가 남편과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혼자 살게 되면 지인들도 대충 눈치를 채겠죠. 이혼하고 미국으로 넘어가 혼자 사는 저를 보고 응원해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미국에서 살아남아서 보란듯이 잘 살아볼 겁니다. 남편에게 그 더러운 짓을 당해서 제 인생에 오점이 하나 생긴 것 같긴 하지만 비싼 차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현금으로 10억을 얻어낸 걸로 저는 만족하렵니다. 저는 돈이 많은 남편이 좋았던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돈이 많아서 결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사람을 보고 결혼해 주시기 바라요. 어른이 하지 말라는 결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걸 이혼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 저 같은 결혼은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